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예, 잘 쉬셨죠? 계속해서 이제 법인 할 겁니다. 이제 법인은 설립 절차를 좀 아셔야 돼요. 설립 절차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사항이잖아요. 암기사항인데, 이번 과정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그려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보시는 거예요. 다음 과정에 구체적으로 이제 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는 겁니다. 일단 사단법인 먼저 한번 보시면요.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단법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립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설립행위 이전에 발기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과정도 있기는 있어요. 이건 이제 법인 설립 전 행위다라고 하는데 그건 나눌 필요 없고, 설립행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시험에 들어가니까 설립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설립행위는 뭘 하는 거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관을 작성한다? 그럼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건 종이에 쓴다 그런 얘기잖아요. 쓰고 여기다가 기명날인 합니다. 기명날인 하는데, 이 기명날인하고 서명날인하고 최근에 판례가 이걸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기명날인은 인쇄가 된 내 이름 위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내가 직접 쓰고 도장 찍는 것도 기명날인이고, 또 인쇄된 문건 위에다가 도장을 찍는다. 이것도 이제 기명날인인데, 그 중에서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면 그걸 서명날인이다. 그러니까 혹시 문건에 기명날인한다라고 하면 인쇄된 이름 위에다 도장을 찍어도 되는 거고, 직접 손으로 써서 도장을 찍는 것도 기명날인으로 보는데, 서명날인한다라고 한다면 인쇄된 문건에 인쇄된 이름 위에 도장 찍는 건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명날인 속에 서명날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명날인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인쇄된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손으로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이제 기명날인 한다. 그러니까 문서에다가 기명날인 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정관을 작성한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이 한 장에 집중을 시키는 이런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편안하게 보세요. 기명날인 한다라고 하는 건 종이에다가 쓴다라고 하니까 무슨 행위죠? 요식행위다. 자, 요식행위하고 불요식행위 잠깐 설명드리면, 요식행위는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형식, 정해진 절차, 또 기입사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걸 다 쓰는 걸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는 종이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정해진 형식 절차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해도 되고 또 서면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구두 서면 다 가능한 거예요. 불요식행위인데 요거 요식행위고, 나머지 우리 민사관계는 거의 불요식행위예요. 왜 민사관계가 거의 불요식행위냐라고 한다면, 자, 우리 재산거래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유로운 의사가 표시가 돼서 자유롭게 표시하는 겁니다. 의사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불요식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 필요 없어요. 구두 서면 다 가능해요. 그죠?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한 거야. 근데 요거는 요식행위니까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관이 작성이 되면 설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설립 허가는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장관이면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이제 행정관청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교육과 관련된 경우에는 교육감, 요즘에 교육감이라고, 교육장이라고 하나요? 교육감, 뭐 이런 사람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허가 받았으면 허가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최장 몇 주예요? 3주죠. 3주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겠다라고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뭐가 되는 겁니까? 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법인이 된다. 법인격을 갖춘다. 권리 능력을 갖는다. 그 얘기겠죠.
법인이 되죠. 그럼 법인이 되면 법인으로서 뭘 갖는 거죠?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 이 권리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재산을 소유하고 그에 따라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물론 이 권리 능력의 범위가 자연인의 권리 능력의 범위가 훨씬 더 크겠죠. 법인은 처음부터 정관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에 정해진 목적 사업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인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단법인인데요. 사단법인은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재단법인은요. 재단법인도 똑같긴 한데 재단법인은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재산의 집합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을 일단 꺼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출연합니다. 재산을 출연하고 이 재산을 어디다 쓰겠다,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종이에다가 쓰는데 이걸 정관을 작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정관에 기명날이 난다. 그러니까 요 행위를 뭐라고 봐야 되느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아, 이게 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뭐냐라고 하는데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 앞에서 표의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표의자가 원했던 대로, 표의자는 이제 의사표시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원했던 대로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거를 우리 형성권이면서 대체적인 단독행위가 거의 다 형성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그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도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효력 발생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이해하려고 들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런데 뒤쪽에 가서 법률행위 종류까지 공부하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끝까지 한 번 더 갔다가 오면은 그때 이해가 쉬워지니까 지금서부터 어려운 내용 막 무조건 암기해서 완벽하게 끝낸다? 절대 안 끝납니다. 여러분 머리만 아파요. 수업하면서 개념만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 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기명 날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요식행위다. 근데 이건 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냐? 내 재산을 출연했어요. 어디다가 주려고? 법인에게 주려고. 근데 재산 출연했을 때 법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직. 설립행위만 했고 똑같이 주무관청이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설립행위다. 이 과정이 설립행위다. 그리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라. 설립 등기해야 된다. 여기까지 똑같은 거야. 그럼 이때 법인이 되는 거고 이때 인격을 갖추니까 재산을 출연할 때는 아직 받을 자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 설립, 그리고 법인의 등기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이 법인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뭐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이 법인의 등기는 딱 두 가지예요. 설립 등기와 이거는 법인의 끝날 때까지 법인 시험장 가서도 이 딱 두 가지 개념이 있으셔야 답을 골라냅니다. 설립 등기와 나머지는 그냥 기타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설립 등기는 법인이 뭐 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기타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그러니까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성립하지 않은 것이고 기타 부동산 취득했대요. 법인 부동산 취득할 수 있거든요. 법인이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그 부동산 취득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취득의 원인이 뭐가 됐든지 관계없어요. 취득했으면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야 제3자가 그 부동산 가지고 권리 의무를 다퉈낼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 내 거야! 라고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141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3번에 우리 법인 등기 유형과 효력 중에서 1번 기억에 있는 내용 있죠. 요거 하나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법인도 행위 능력이 있어요. 권리 능력도 있고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법률 행위도 해야 되고 이 행위 능력이 있는데, 법인이 뭐가 있다고요? 행위 능력이 있다고요? 권리 능력의 범위와 법률 행위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의 범위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 자연인은 권리 능력이 행위 능력보다 훨씬 컸잖아요. 행위 능력은 19세 이상이 되면 행위 능력이 있고 19세 미만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됐었죠. 근데 법인은 그런 게 없어요. 처음부터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만드는 게 법인이에요. 자연인은 처음부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 각오를 충분히 다지고 출생하는 자연인은 없잖아요. 하지만 법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능력이 같은데 이게 행위 능력이요? 이 개념이 되게 웃기네. 왜요? 아니 법인이 무슨 법률 행위를 합니까? 법률 행위 하려면 저쪽으로 다시 가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유로운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무슨 법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법인의 표시를 합니까? 숨도 안 쉬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인의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대표기관이 하는 거예요. 대표기관이.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합니다. 의사결정 그리고 결정된 의사의 표시 다 누가 해요? 대표기관 이사가 하는 거예요. 이사가 하는데 이사가 이 법률 행위 하다가 물론 의사결정 의사표시는 법인의 직무와 관련돼 있어야 되죠. 당연히 직무 관련 행위만 법인의 행위가 돼야 되는데 이사가 이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법 행위를 이사가 했을 때 이 불법 행위도 법인이 책임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의 직무 관련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예요. 이사가 지 개인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지 이사로서 법인을 위해서 직무 관련 행위는 꼭 법인의 행위인데 이런 과정에서 생긴 불법 행위도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법인이 책임져야 된다. 법인이 불법 행위를 직접 한 것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게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인데 물론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또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할 때는 어떤 효과가 생기고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 제35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어요.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해서 법인이 책임지는 경우 35조 1항에 법인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 35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효과는 지금 그거 공부하면 머리 아파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도 아마 한 달 내내 하셔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정도로 보시고 만약에 대표기관이 불법 행위를 통해서 법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해 줬다. 법인은 구속 안 되잖아요. 민법에는 구속 없어요. 손해배상이 문제죠. 그럼 법인의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기관에게 구상권, 네가 잘못 저질러갖고 내가 손해배상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소멸 한번 보시죠. 자, 법인의 소멸, 법인의 소멸 과정은 법인의 해산, 그리고 청산,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법인의 소멸 과정은 해산, 그리고 청산, 해산, 그리고 청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사람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사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망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권리, 의무, 채무, 채권 이런 것들은 다 정리가 돼요. 누구에 의해서? 상속인에 의해서. 자연인은 사망하면 상속이 생기거든요. 근데 법인은 사망 없죠? 사망 대신 쓰는 말이 뭐죠? 소멸이에요. 그럼 소멸 과정은요? 해산과 청산이라고 한다. 왜 그런 얘기 하느냐? 법인이 경제활동, 재산활동 하다가 소멸하는 과정에 채권자도 있고 채무자도 있을 텐데 채권 채무 관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연인은 상속인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법인은요? 상속인이 없으니까 그 정리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해산은 무슨 소리냐? 자, 우리 아까 사단법인은 사람을 모으고 모아서, 재단법인은 재산을 모으고 모아서 만든다고 했잖아요.